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00억 적자에서 매출 2조 흑자 전환 제약 이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00억 적자에서 매출 2조 흑자 전환 제약바이오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급성장하고 있느냐?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죠. 기술 이전을 했다.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 오노약품 공업과 항체약물 접합체 ADC 기술 이전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ADC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약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뿌렸다면 사실 여기가 다친 데면 안 다친 데도 약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친 데는 약을 맞으니까 치료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괜찮은데도 약을 맞으니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약이 어디 다친 데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자 한 게 ADC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렇게 놓고요. 그 약물에다 항체를 접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이 잘못된 거를 딱 타겟해서 날아가서 이 잘못된 데만 딱 붙어서 이렇게 약물이 퍼지게끔 만든 게 ADC죠. 그러면은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는 부작용이 안 생기고 다친 데만 약이 딱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유도미사일 같은 치료제를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DC는 항체와 약물이 링커라는 연결 물질을 통해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항암제로 목표로 삼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특성입니다. 예, 이 항체가 우리가 생각한 아까 얘기한 다친 데만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노약품은 LCB97과 관련해 고영암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오노약품은 리가캠바이오의 최대 9,435억 원 규모 선급금 연구개발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을 지급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9천억을 해도 이 9천억이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임상 1상, 뭐 임상 2상, 그 다음에 뭐 판매 매출 하면서 이게 뭐 거의 여러 번 나눠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천억, 그 다음에 천억, 그 다음 천억 해가지고 순서대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향후 임상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이 거의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지금 뭐 이게 제약바이오 발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ADC 치료제의 중요성이고요. 항암, 화학요법은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구분 없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여 전신 독성과 세포 독성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학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그냥 항암제를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 전체에 항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친 데 안 다친 데 할 거 없이 다 약을 뿌리니까 뭐 다친 건 치료되겠지만 정상적인 데에서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독성이라는 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항암화학요법 제제와, 그러니까 이 약을 가지고 암세포만 표적하는 특이성을 가진 치료용 단일 클론 항체를 결합한 것이 ADC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표적하는 앞에 뭔가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얘가 원래 여기저기 다 뿌리던 거를
얘는 암세포한테만 달려들어요. 그 암세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정상세포고 그러면은 딴 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달려든 다음에 여기에만 이 화학 요법 제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 독성이라든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만 이렇게 치료가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게 ADC입니다. 2019년에는 로슈 폴라이비, 아스텔라스, 시젠 파드셉,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교의 엔허2가 승인을 받았고요. 2021년에는 길리어드의 TROP2 표적 ADC 틀로델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ADC 치료제 승인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입니다. 이미 뭐 매출이 막 몇 조씩 수익이 나고 있는 치료제들이 현재 ADC 치료제입니다.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C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에너투는 임상 3상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 연구를 통해 HR2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하나 있습니다. 뭐 A란 이유가 있고 B란 이유가 있고 C란 이유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타깃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으면은 A를 타깃해야 되는 거고요. B 때문에 생겼어요. 그럼 B를 타깃해야겠죠. 그 타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현율이 낮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화학항암제 대비 효과가 입증이 됐더라. 당연히 효과 좋겠죠. 여기저기 뿌리는 것보다 다친 데만 뿌리는 게 효과가 좋을 겁니다. 트로델비도 억제제 치료 이력이 있는 HR2, HR 플러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로델비죠. 그래서 글로벌 ADC 시장은 22년 약 59억 달러에서 2026년 약 130억 달러로 평균적으로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치료제죠. 내가 아픈 데만 찾아가서 치료해 준다는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쿄가 공동 개발한 에너투 등 3세대 ADC가 개발되면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가 뜨거운 감자다.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DC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암제 투자 추이입니다. 이게 다 항암제예요. 항암제들인데 뭐 실제 건 백혈병이라고 부르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항암제에 대한 투자 추이가 19년, 22년, 21년, 22년, 23년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유독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이 회색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회색이 뭐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쭉 내려가서 성장하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보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이 NSCLC 그다음에 All Other 뭐 해가지고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SCLC 여기 보시면은 성장률이 10에서 13%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했던 것도 11%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이 성장률과 이 성장률 이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뭐냐면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비소세포, 그러니까 작지 않은 폐암이기 때문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자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항암제를 치료하는 ADC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다 ADC 치료제입니다. 근데 ADC 치료제가 성장세가 얼마나 나오냐를 확인해 놓은 건데 누가 봐도 이 회색이 가장 성장률이 높죠. 이 회색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엔허2입니다.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ADC 치료제 엔허2가 앞으로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작년 뭐 2019년부터가 아니라 23년, 24년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25, 26, 27 쭉쭉쭉 성장률이 가파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엔허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트로델비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 트로델비의 성장률을 보더라도 지금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부터 1.1,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억 달러죠. 11억 달러, 뭐 15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조겠죠. 22년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억 달러, 24억 달러 쭉쭉쭉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부터 시작해서 조 매출이 시작이 됐고요. 이 조 매출 성장률이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24, 25, 26, 27, 28까지 성장세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트로델비도 ADC 치료제로서 성장률이 커지는구나. 유방암 ADC 치료제 트로델비도 앞으로 성장률이 에너투만큼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른 ADC에서도 에너투와 트로델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 시장을 위협하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리가켄바이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트로델비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협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트로델비와 같은 TROP2를 타깃으로 하는 LCB84, 그냥 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로델비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부르는 명칭인 거죠. ADC 신약 후보 물질을 얀센에서 2조 2천억 규모 기술 수출을 과거에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1상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동물 실험 등에서 이뤄진 분석에 따르면 경쟁 약물 대비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의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을 효과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는 치료가 돼야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효과 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은, 가장 정말 최저로 넣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용량을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면 트로델비보다 이 LCB84가 약 5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항아리에 바가지를 50번 넣어야 항아리가 채워진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바가지예요. 근데 다른 바가지는 뭐예요? 50번이 아니라 딴 사람이 50번 바가지 부을 때 한 번만 부으면 항아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LCB84다. 그래서 LCB84 기술 도입한 얀센은 내년 초 임상 1상 데이터를 근거로 단독 개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독 개발은 뭐냐면 야 그거 나 혼자 그냥 개발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개발을 하려면 돈을 2,600억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리가켄 바이오한테. 물론 2조 2천억 안에 2,6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2조 2천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받는 건데 그 순서대로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단독 개발 결정을 내리면 2,600억을 한 방에 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리가켄바이오는 실적이 2,600억이 단기간에 늘어날 거고 임상 결과나 판매량에 따라 나머지 돈을 또 나눠서 받을 겁니다. 그렇구나. 트로델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인식이 어떻게 들어가냐? 리가켄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기술 이전 계약금, 일단은 계약금이에요. 1,300억 원 가운데 올해 262억 원을 수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잔액 1,000억 원을 분할해 수익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2조 2천억 중에 들어와 봐야 1,300억 내년 1분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상 진입이라든가 이 과정에 따라 아까 그 2조 2천억이 쪼개져 가지고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확보가 되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얀센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에는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이 약 2,6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단독 개발 할래라고 얘기를 하면 매출이 한 방에 2,600억이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개발 할래 그러면 돈이 한 방에 들어오게 돼 있더라.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리가켄바이오 실적이 적자 지속되면 지금 흑자전환 이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자거든요. 앞으로 흑자로 돌아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아니 지금 트로델비 관련된 얘기가 이거밖에 없네요. 엔허2 얘기는 없습니까? 예, 엔허2 얘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엔허2의 경쟁 약물이 될 게 리가켄바이오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사이언스는 LCB14가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치료제를 가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HL2 발현 전이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1A, 1B상에서 우수한 내약성과 항암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LCB14는 일단 중국 포순제약이 지난해 3월 리가캠에서 도입한 HL2 표적 ADC 후보 물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 포순제약의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얘네가 먹는 거예요. 이 약에 대한 중국은. 그리고 2021년에는 영국 ADC 기업인 익수다라고 합니다. 익수다 테라피틱스에서 한국이랑 중국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라고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중국은 얘네들이 하고요. 한국은 뭐 자체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는 익수다가 합니다. 그래서 엔허2에서 보고된 3등급 이상 주요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증. 이 호중구 감소증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액 안에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을 담당하는데 그 백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호중구입니다. 그럼 호중구 감소증이 생긴다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 항암제가 부작용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백혈구 안에 있는 호중구를 죽이는 거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은 일반적인 항암제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생기는 흔한 부작용인데 이 호중구 감소증에 대해서 약 4.5%로 엔허2가 17%에 나온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가 충분히 엔허2를 지금 상당히 이 경쟁 약물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매출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뭐 1조씩 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 10%만 뜯어 먹어도 뭐 1,000억 아니냐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리가켄바이오 실적을 우리가 전망을 확인해 보면은 이 매출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를 봅니다. 이게 330억이고요. 이게 340억입니다. 1310억이고요. 이게 2880억이고 마이너스 500억, 마이너스 800억 이게 작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마이너스 800억을 치다가 올해 전망이 마이너스 50억이에요. 마이너스 50억 전망이고요. 매년 실적 전망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0억, 마이너스 50억에서 플러스 1320억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사실 1300억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에 한 80%까지만 나와도 정확히 말하면 대략 막 1000억씩만 나와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첫 흑자전환이니까. 그래서 아마 흑자전환 추세가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흑자전환 추세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게칸바이오 실적 자체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주는 상황이구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최저점에서 상승을 봤다고 해도 얘가 첫 시작이 한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대비해서 12만 7천 원이면 많이 올라봐야 사실 지금 한 150% 올랐나요? 그러면은 솔직히 많이 안 오른 겁니다. 왜 많이 안 오른 거냐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은 우리가 과거에 상승 랠리가 나왔던 시기를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거든요. 이때 1차 상승 랠리가 얼마에서 시작했냐면 그때 9만 원, 10만 원 했던 게 50만 원까지 찍고 다시 눌렸다가 새롭게 출발한 가격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대략 7배 정도 상승이 나왔던 시기가 그 당시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 랠리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리가켄바이오가 실적 전환 성장 이슈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150%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만 원 이하로 눌리거나 11만 원 근처까지 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실적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독자 이 단독 개발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어쨌든 2조 규모는 나눠서 들어올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 ADC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제가 장전에 정리를 매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앞으로도 무료로 운영할 거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